자, 오늘은 속도와 가속도를 볼 겁니다. 이 부분은요, 가속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어떻게 가속도가 뭔지 알아요? 속도가 바로 한번 볼까요? VT. 물리 배우셨네요. 그 1학년 때 아, 생각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자, 보자. 근데 미분을 통해서 얘를 구하려고 할 건데, 수투에서는 물체의 움직임을 볼 건데요. 물체의 움직임이 되게 단순하게 움직여요. 얘가 수직선인데, 수직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만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 하는 거야. 여기에서의 위치를 X라고 표현해요. 어떤 점 P가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있겠죠? 그 위치를 이렇게 X라고 표현하고요. 방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속도 가속도의 부분은요. 변수가 X가 아니라 T예요. 시간이 변수예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위치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시간이 0이면 0초에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0에 있는 겁니다. 1초가 지나면 어디에 있습니까?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에 있는 거예요. 2초가 지나면 어디 있게요?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얘가 1초, 2초가 되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3초가 되면은 0이 왔어요. 4초가 되면은 쭉 올라가고 5초, 6초, 7초 되면 쭉 가요, 이제. 그래서 얘의 움직임이 이런 그래프라면 이런 모양으로 움직인다라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몇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자, 속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게 속도예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구할 때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니?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구할 때에는 시간분의 거리를 물어보면 되는데, 이걸 풀면 되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순간에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순간의 시간에 대한 순간의 위치의 변화량을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대로 뭐가 나오냐면 속도라는 게 나와요. 가속도는 비슷한 개념인데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 더할 가짜 쓰는 거거든요. 속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보는 게 가속도가 되는 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속도의 크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속력이에요. 속도는 방향도 존재해요. 만약 이쪽 방향이 플러스이고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는 속도가 음수예요. 근데 얘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멈춘 거거든요. 이때에는 속도가 뭐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고 다시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이제 양수인 거고 이렇게 속도는 부호가 있는데 속력은 여기 절대값을 지웠기 때문에 양수밖에 없어요. 속도의 크기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 차 타보면요. 아버지가 멋지게 이제 전진을 확 엑셀을 밟아요. 그럼 계기판이 이렇게 쭉 올라가죠. 10km, 20km로 올라갑니다. 시속. 근데 아버지가 멋있게 우리 딸 한번 점수를 따보려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 그래서 딱 이렇게 조수에다 팔 걸치고 뿌르르르르르르 하세요. 그때 엑셀을 ปุ๊ 밟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계기판, 여기가 0입니다. 계기판이 이렇게 올라가게요? 아니면 이렇게 가게요? 1번이니까 2번이니까? 이게 없잖아요.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거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걸까? 속력을 이야기하는 걸까? 속력. 그렇지. 그럼 거기는 속도판이 아니라 속도 계기판이 아니라 속력 계기판인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왕따를 당할 거 이렇게 따지지 말고 어쨌든 그 부분은 속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가 시간에 따라서 위치, x축이 이게 x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수 x가 아니라 이 점의 위치를 말하는 건데 시간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을 식으로 표현하면요. 이 식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시간은 양수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3초 때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눕혀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얘를 그대로 눕힌 거야. 이해하겠니? 그러면은 여기 위치가 가장 뒤로 왔을 때 여기가 그러니까 수직선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수직선을 생각하면은 위치가 가장 뒤로 멀리 갔을 때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지. 여기가 시간이 얼마일 때일까? 2분의 3초일 때. 아까 우리가 숫자를 넣어보니까 어땠어요? 1초의 위치는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2초의 위치도 마이너스였죠. 왜 같은지 알겠어요? 너무나 당연히 같은 거예요. 3초 때 어디 있었어요?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3차함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놈은 실제로 이 수직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수직선에서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인 거야. 이제 3차함수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특징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속도가 0이 되는 곳.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얘를 얘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곳.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면은 진행하는 방향이 바뀌게 되죠.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게 뒤로 가는 거. 여기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야. 여기 넣으면 내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두 번 나와요. 속도가 둘 다 0인 곳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죠.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보이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자,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뒤에 개념 콕콕의 213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2월 중순 이제 돼가고 있는데 좀 신기한 현상을 보고 있어. 상담이 엄청 자주 오거든요. 다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2월 달에 이렇게 상담이 많이 오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2월 달에는 상담이 없어요, 원래. 12월에 하잖아요. 보통 이제 12월, 뭐 3월 다 닥쳐가지고, 아니면은 3월 때도 이동이 별로 없어요. 3월 달에도 원래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문의 오는 게 예비 중1,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가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나? 오케이. 선생님 보낼까? 그래요.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관리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보내버리기나. 여튼, 봅시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러니까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면서 가보게. 이 상황을 이해해 볼게요. 수직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의 P라는 점이 시간이 지나면 X에 위치했는데요. 이 X라고 하는 것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의 제곱 플러스 18T가 되면서 이렇게 이걸 만족하면서 움직인대요. T가 2일 때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구하시오.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문제만 푸는 것은 정말 간단하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선생님 이걸 그냥 이해시키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TX 그래프예요. 얘를 그리려면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최고점 계수 양수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려질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려면 이 점들을 먼저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X를 누구로 미분해봐요? T로 미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이제 우리는 X'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되니? 6T의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8이 돼요.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됩니다. X'이 0이 되는 곳을 찾아봅시다. 그럼 6으로 다 나누고 시작해도 되겠죠. 나눠버리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3은 0이 될 테니까 바로 쓸까요?
1일 때하고 3일 때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 t가 1일 때, 여기가 시간 t가 3일 때야. 나머지 축을 만들게요.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긴 2가 있을 것이고 0은 여기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0이 있으니까 t가 0일 때 얼마니까 0이니까 x축은 또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얼마냐면 2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기가 4예요. 실제로 여기 값을 대입해 오지 않아도 이 친구는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걸 생각을 해보면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확인해 볼게요. 3 한번 대입해 볼까? 0 되는지 진짜로. 3 대입하니까 27에다 1을 곱하니까 54. 9에다가 1을 곱하니까 108. 곱하니까 54. 다음 0 나오죠. 맞아요. 당연히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실제로 시간은 과거가 없기 때문에 양수만 바라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수직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여기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뭐 많은 것들을 이것만 보고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다음과 같이 됐습니다. 이걸 x를 미분한 게 바로 우리는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속도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친구 다시 미분하면 돼요. 다시 미분하면 12t의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t가 2일 때의 위치. t가 2일 때의 위치는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됩니다. 2를 대입하면 여기 있겠네요. 여기는 여기의 한 가운데 점이에요. 실제로 1 한번 대입해보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 대입하면 20에다가 8까지 올라가죠? 이거 대입해보지 않아도 4라는 거 알아요. 한 가운데니까요. 실제로 대입해봅시다. 16에다가 24에다가 2를 대입하시니까 36. 두 개 다니까 52. 빼니까 이러면 안 돼. 24가 아니라 48이죠? 48이니까 계산하면 둘이 더하니까 52 빼니까 4. 딱 떨어지네요. 됐어요, 이거? 속도는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 2초에서의 속도는, 2초 속도는 여기서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V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가속도는 그래프를 알 수 없습니다. 가속도는 그냥 여기다 대입해 보셔야 돼요. 2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P가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는 시각.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은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위로, 앞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뒤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얘가 앞으로 가고 있는 부분. V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의 시간을 찾으면 되니까 1초 때하고 3초 때 처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이게 끝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예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니, 승현아 잘 자고 있니? 내가 봤을 때 한 10분에서 20분 지나면 헤헤헤헤 선생님 자버렸어요 라고 올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게 된 이유를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겠죠? 독서실에서요 제가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민영이는 얼른 낫고 요즘 같은 시국에는 아프면 죄인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기피해요 지금. 자. 자,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6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2명의 이름 불렀지 않습니까? 교실에 1명밖에 없다는 뜻이야. 자, 원점을 출발해서 상황을 표현을 할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T가, 위치 X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2T로 움직인대요. 속도도 구하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시오. 아까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이 의미가 그냥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고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V는 이 친구를 미분하면 됩니다. X라는 위치라는 친구를 시간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12가 될 거예요. 자,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얘는 그러면 6t가 되겠네요. 그냥 0초에서 가속도가 빵이 되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1번 문제를 풀어보면 1번 문제는 3초일 때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3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27에서 36을 빼니까 위치는 마이너스 9. 나는 현재 마이너스 9의 위치에 있어 라는 거야. 자, 여기서 속도는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되니까 27에서 12를 빼면 속도는 15입니다. 15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9에서 나 이쪽 방향으로 1초에 15 정도씩 내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 라는 거야. 가속도는 여기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하면 되니까 12가 되겠죠. 3 대입했어요? 3 대입하니까 18. 속도가 18 정도 더 빨라지고 있어 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의 실제 움직임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번까지 같이 풀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라고 하면은 속도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곳은 뿔마 2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2는 의미가 없으니까 2초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몇 차 함수냐면 3차 함수예요. 여기가 x, 여기가 t입니다. 이제 얘 기함수입니다. 이제 기함수도 한번 읽어볼게요. 얘 기함수입니다. 홀수차항밖에 없으면 기함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 이쪽 부분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빠꾸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가 시간이 얼마가 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2가 되는 곳에서 바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6-1번과 6-2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6-2번 한번 해보고요. 얘는 너무 쉬웠으니까. 6-3번까지 보고 합시다. 6-2번.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수직선 위에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두 개의 점이 움직입니다. P라는 점, Q라는 점이 움직이는데, Q라는 점의 좌표가 XP예요. Q라는 점의 좌표는, P라는 점의 좌표 XP, Q라는 점의 좌표는 XQ인데, XP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XP는 T의 세제곱에 플러스 3T예요. XQ라고 하는 친구 나왔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예요. 1번. PQ의 중점. 오케이. 얘는 M이라고 했네요. 1번은 M. T에서의 속도. 두 번째는 M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때의 시각을 구하고 PQ의 속도를 각각 구하시오.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중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요. M의 좌표는요. M의 좌표는 이렇게 되겠어요. 중점이니까 P의 X좌표와 Q의 X좌표를 더해서 반으로 쪼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표현하니까 둘을 더해서 반 쪼개니까 바로 쓸게요. 그냥 더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를 반으로 쪼개면 되니까 이게 이제 M의 위치입니다. M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의 속도를 구하려면은 이 친구를 미분해야 되겠죠. T로. 2분의 1 그대로 놓고 요거 미분하니까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의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속도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속도가 나왔습니다. T의 속도 구해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얘가 0이 됐을 때를 찾으면 되니까 인수분하면 끝나겠죠. 3tt 11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음수는 의미가 없고요. t가 1일 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각은 1입니다. 그때 뭘 구하시오? p의 속도하고 q의 속도를 구하시오. p의 속도는 얘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되고 q의 속도는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네요. 자, 3번도 볼 거예요. 3번은 식으로 푼다기보다는 해석해서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A, B가 있는데 직선 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 직선 도로를 한 방향 달리고 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고 계속해서 속도 한쪽 방향 달리고 있으니까 속도는 양수가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두 자동차 A, B가 움직인 거리, 오케이. A가 A의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A의 위치가 될 거고요. 한쪽만 움직이니까 얘를 FT라고 하고, B가 움직인 거리를 GT라고 하자. 근데 가 조건에서 F20과 G20이 같다. 상식적인 선에서 무슨 말이냐면 20초가 지난 뒤에는 20이라는 시간 20초가 지난 뒤에는 만나고 있다 뜻이에요. 두 번째,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10초 때부터 30초 때까지는요 F'T가 바로 뭡니까? A의 속도예요.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더 작다 이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작다. 10초 때부터 30초 때까지 A, B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잘 봐. 얘는 어떤 함수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함수를 추측해야 돼요. T가 있고요. 여기에 위치 X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FT, GT 다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뭘 알고 있냐면 둘 다 시작하는 포인트는 같죠.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여기 원점에서 출발했다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20초가 지난 뒤에는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함수는요. 내가 FT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GT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20초가 뒤에 만났으니까 여기도 빨간색의 점이 찍히고 여기도 파란색의 점이 찍히는 거예요. 20초가 지난 뒤에는요. 근데 이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10초 때부터 30초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 이 뒤부터. 자, 이 사이에서는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더 작아요.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 사이에서는 적당히 내가 그려볼게. GT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요. GT가. 누구보다? FT보다. 적당히 그리죠. 그냥 이 상황을 이렇게 연출만 시켜줘요. 시작하는 포인트 같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연결시킬까요? 적당히 연결시킬게요. 이런 이야기.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만났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B의 속도가 더 빨라요. B가 얘보다 더 빨리 가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A가 더 앞서 있었다는 뜻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B의 속도가 더 빨라요. 더 빠른데 20초가 지난 뒤에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는 이미 FT가 더 빨리 가고 있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났는데 계속해서 얘가 더 빠르니까 시간이 30초 때까지는 GT가 더 앞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이전에는 FT가 앞에 있고 FT가 A죠. A가 더 앞에 있지만 이 뒤에서는 B가 더 앞에 있게 된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10초부터 30초까지 A 자동차는 항상 B보다 앞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A가 자동차 B를 한번 초월합니까? 반대죠. 자동차 B가 뒤쳐져 있다가 앞으로 갔으니까 B가 A를 한번 초월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들이야, 얘들은. 오케이. 넘겨서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문제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바로 가면서 여기 있는 문장들을 천천히 씹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제 문제 7번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0cm인 A, B가 있다. 자, 문장만 보고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20cm이다. AB 위에 점 P가 1cm/s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점 P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 A에서 B로 가고 있는데
1초에 1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냐면 이 길이가 t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때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BP를 원으로 하는 원을 그렸어요. 두 원의 넓이의 합, 요놈의 넓이와 이놈의 넓이의 합이 S이다. 그때 P가 A를 출발한 뒤 15초 후에 S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자, S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S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야, 무조건. S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면은 S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순간적인 변화량이니까 얘를 이용하라는 거고, 얘를 풀려면 그 뭘 해야 되냐면 S를 T의 함수로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아, 표현할 수 있네. 여기가 얼마니? 2분의 T. 우리는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이 변의 길이는 이제 20-T가 될 것이고, 이것의 반지름은 그러면 이것의 절반이니까 10-2T가 되어서, 오케이. S라고 하는 친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 더하기 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의 최소값이야. 얘 뭐 하면 되냐면 미분하면 돼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t가 얼마일 때, 5일 때, 뭐 최대 이런 것들 나온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튼 미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미분할 때 이거 미분해 볼게요. 전개해서 미분하는가요? 아니, 그냥 바로 미분하는 거 알려줄게요. 바로 미분하는 거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a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n제곱이 되어 있을 때요, 이 친구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기억해버려요. 그냥 얘를 하나의 숫자로, 하나의 문자로 보세요. 그러면은 미분하면 앞에 튀어나가죠, 이렇게. 그리고 숫자가 하나 줄어들죠? 그렇죠? 이렇게 미분하고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곱해줘야 되는데, 누구를 곱해야 되냐면 속에 있는 이 친구를 미분한 친구를 곱해줘야 돼요. 이 친구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A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보통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얘를 미분할 때, 어떤 덩어리를 미분할 때에는 먼저 겉을 먼저 미분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속을 미분해라. 겉미분, 속미분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전개해서 미분한 게 불편하니까 이 상태로 미분하자. 얘는 그대로 미분 가능합니다. 4분의 t제곱이니까 미분하면 2분의 t가 될 거예요. 4분의 t의 제곱이었으니까 미분하면. 이 친구는 파이는 그대로 놓고 겉에 있는 얘를 미분하니까 겉미분 2가 튀어나가고요. 여기는 1제곱이 될 거고, 속에 있는 이 친구를 미분해서 곱합니다. 이게 미분하면 얼마가 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게 dt, ds. 문제에서는 t가 얼마일 때 얘를 구하라 했냐면 15초일 때 구하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15초를 대입하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파이로 묶으면 여기는 2분의 15. t에다 15를 대입하니까 2분의 20을 쓰니까 2분의 5가 되고요. 2분의 5가 되고요. 여기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5인가요? 2분의 10, 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뭐, 영상 멈추셨다가 정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뭐 정리할 거 있을까요? 없나요? 네, 한 번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과 좀 다른 형태의 문제가 7-3번이에요. 자, 원뿔이 있고요. 여기는 10, 높이는 20인데요. 문제를 읽어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10, 높이가 20인 원뿔 모양의 용기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 초 0.5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부었다. 자, 여기가 수면이죠. 이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씩 늘어나도록 했냐면 매 초 0.5cm씩 늘어나도록이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는 1초 때에는 0.5, 2초 때에는 1, 3초 때는 1.5, t초 뒤에는 0.5t가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부피의 변화를 구하죠. 부피를 표현해야 됩니다. 부피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물어보는 거야. 얘를 구하라는 거야. 우리는 부피를 시간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부피를 구하려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야 할 텐데, 자, 3분의 1 곱하기 뿌리니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할 텐데, 밑넓이는 당장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1t니까요. 얘가 파이 r의 제곱, 파이 r의 제곱이 밑넓이. 자, 높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높이를 뭘로 표현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자,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의 닮음인데 이 길이가 1대 2이니까 이 길이도 1대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t였으니까 여기 높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t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높이가 t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리합니까? 간단하죠? 4, 3, 12 분의 파이 t에 얼마가 되고 세제곱이 될 것이고 잘못 썼죠? v. 그러므로 v를 부피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얘를 그대로 미분하면 되니까 4분의 파이의 t의 제곱이 된다. 여기에다가 이제 거기가 몇 초가 될 때?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될 때.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6이 될 때 t가 얼마일 때요? 12일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 자, 얘들은 안 나오네요. 자, 부정적분입니다. 적분이에요. 아, 미분 끝나버렸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심리적으로 초조해지는데요. 아, 공부 시간 안 한 게 많은데 하면서, 네, 가볍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수트 또 학기 중에도 다시 한번 좀 볼 거고요. 오케이. 적분입니다. 적분. 미분하고 적분은요, 미적분이라고 해서 우리 한 번에 이야기를 하는데, 역연산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더하기를 배우면 빼기를 배우고, 빼기를 배우면 더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미분을 배웠으니까 거꾸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를 배웠으면은 이거 미분하기 전에는 뭐였지? 를 배우는 게 적분이니까 정말 단순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정적분, 부정적분인데요. 부정적분은 말 그대로 그냥 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야 알아요. 그냥 부정적분이라고 하고요. 부정적분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다항식을 말입니다. 미분했습니다. 대문자로 쓸게요. 어떤 다항식을 미분했더니 이게 fx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f'x의, 아니,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fx의 우리가 도함수라고 그래, 도함수. fx의 도함수가 스몰 fx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얘 이름이 도함수입니다. 그런데 fx의 입장에서, 스몰 fx의 입장에서 이 라지 fx는 어떻게 부를 거냐?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그래요.
스몰 f에서 부정적분이 라지 fx이다. 또는 부정적분 대신 원시함수라고도 씁니다. 원시함수.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건 조금 완전한 역연산은 좀 아닌데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봐. 얘들아,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누가 되죠? 2x 플러스 3이 돼요. 그런데 x의 제곱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100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여전해요. x의 제곱 플러스 3x에 플러스 5를 한 거 미분하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의 도함수는 하나야. 이 친구들의 도함수는 하나. 근데 이 친구의 부정적분은 하나가 아니야. 이 친구의 원시 함수는 하나가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 누가 될지 몰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행위를 우리 미분한다 그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행위를 우리는 적분한다 그러는데요. 적분값을 정확히, 적분함수를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 정확히 못 구해요. 그래서 그 적분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뒤에 상수는 뭐가 될지 모르니까 C라고 붙이고 이 이름을 적분상수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분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역연산 아니다. 미분을 하면 상수항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적분하면은 그 기존의 상수항이 뭐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분상수 형태로 해서 적분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서 적분상수 C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친구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잘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을요. 얘를 미분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할 건데 적분을 한다고 하는 것의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썸의 약자예요. 썸의 약자였던 게 또 있었죠. 너가 나가 타는 그 썸? 아니죠. 썸이 약자였던 것은 시그마도 있었어. 시그마도 이게 그리스 로마 문자에서 S에 해당하는 문자인데 이것도 썸에서 따온 거야. S에서. 얘랑 그러니까 같은, 아니요, 거의 같은 기호야. 시그마하고 인테그랄은 거의 같은 기호인데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인테그랄 또는 인테그랄 뭐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을 쓰시고 2x 플러스 3을 적분하시오. 누구로 적분하세요? x로 적분하세요. 이렇게 기호로 쓰시고요.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얘를 적분한 게 뭘 미분해서 얘가 됐지? 뭘 미분하면 2x가 되지? x의 제곱. 뭘 미분하면 3이 되지? 3x. 근데 상수항은 뭐였지? 몰라. 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친구를 내가 뭐 할 거냐면 미분을 한 뒤에 다시 그 친구를 x로 적분할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를 x로 미분한 뒤에 적분할 거야. 그러니까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 미분하면 뭐가 되죠? 2x 플러스 3이 되죠. 2x 플러스 3을 적분하니까 뭐가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3x. 그렇지. 얘를 몰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식하고 우리가 역연산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5라는 숫자에다가 3을 더한 다음에 다시 3을 빼면 그냥 5가 되죠. 뭐 7이라는 숫자에다 2를 곱하고 다시 2를 나누면 다시 7이 돼요. 근데 미적은 완전하게 같아지진 않아. 약간 바뀌어. 얘를 미분한 뒤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수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적분을 마지막에 하면 그래요. 근데 또 특이하게 야, 적분을 한 뒤에 미분해 볼래? 누구를? 방금 너가 했던 거 그거.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을 적분을 먼저 해봐. x로 적분을 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를 x로 한번 미분해 볼래? 어떻게 되는지? 그래. 이건 내가 너희들 적분한 거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내가 직접 해볼게.
얘를 적분하면은 미분에서 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3차가 될 것이고 3분의 1이 있었겠다. 그러네. 이 친구를 x의 제곱이 됐을 것이고 그럼 2분의 3을 쓰면 될까요? 그럼 내려오면서 3x가 되네요. 이 친구는 적분하면 x가 되겠죠? 그리고 빼놓지 않고 적분상수식을 써야 돼요. 자, 얘가 적분한 거예요. 얘를 미분해봐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되어서 이번에는 말입니다. 두 개의 식이 완전하게 같아지죠. 적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이 c를 모르는 건데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모르는 숫자 c가 나왔다가 미분하면서 다시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히 그대로 똑같이 나와. 이 둘의 차이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직접 해도 되겠지만 미분하고 적분하면은 상수가 바뀐다.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분 공식 배우도록 할 거예요. 네, 그거 있지 않았어요? 전 그 인터넷 강의에서 막 도함수, 원함수로 그래프. 네네네네네. 그게 적분이에요. 아하. 그게 연결이 된다고 벌써? 오호. 그게 연결이 된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적분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적분입니다. 네. 도함수를 적분하면 이제 원함수가 나와버리니까, 딱 그래프가 그렇게 바뀌게 되죠. 이 학기 때 너희들 확통하는 거지, 지금? 네. 이 학기 때 확통을 하면, 네, 2명. 일단 학기 중에 수트는 들어야 되네, 무조건. 수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해야 확통이 부담 없겠네. 여기 D예요? 정미미적. 아니, 그 말고 X 알파? T? 앞에 여기 앞에. 이거요? 네. dx분의 d. 목요일 밤에 다음 주는 또 이렇게 좀 불러서 하고 살짝 꼬아야 돼요? 인티그랄요? S를 늘린 거예요. sum, S. S를 쭉 늘린 거라 생각하면 돼. SS 다음과 sum에서. 너희들 이제 수원할 때 시그마하고 인티그랄을 같이 보면은 그 성질이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성질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같은 기호라서. 자, 됐나요? 지울게요. 어, 그 다음에 부정적분의 기본 공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뭐 간단합니다. 그냥 뭐 미분에서 되는 것들 생각하면 되니까 뭐 공식이라고 해봐야 이거는 뭐 민망할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x를 어떤 숫자 a를 갖다가 내가 적분을 해라. 뭘 미분해서 a가 됐죠? ax요. 그리고 적분상수 붙여주시고. 이런 게 공식이에요. 민망하죠? 네. 진짜 이게 x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2분의 1 x의 제곱. 차수 하나 올려주고 그걸로 나눠주면 돼요. 차수 올리고 차수는 하나 올라갔을 테니까. 그리고 몰라요. 적분상수 c. 세 번째, 우리 승현이 아직도 안 일어났나? 요 친구 적분하면은 차수를 하나 올리시고요. 걔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이면은요, 이제 일반화 시킬까요? x의 n제곱을 적분하면은 차수를 하나 올려주고 그 값으로 나눠줘야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딱 나가면서 서로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끝이에요. 그리고 성질이 있어, 성질. 성질은 이것밖에 없어요. 엄마, 어떤 함수 두 개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시그마랑 똑같다 그랬죠? 시그마랑 똑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친구 둘을 뭐가 가능해? 분배해서 따로따로 적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뭐 할 수 있어? 합쳐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당연히 여기가 빼져 있으면 여기가 빼져요.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친구를 냥 fx 곱하기 gx를 적분할 때 각각을 적분해서 되지 않는다. 얘는 되지 않는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이다.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일이 하나씩 해야 됩니다. 공식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자면은 이 안에가 어떤 식으로 들어있을 때 생각을 해볼까? 아까 겉미분, 속미분이랑 같은 문제인데요. 뭘 미분하면 얘가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뭘 미분했냐면 얘는 원래는 하나의 차수가 더 높았을 거예요. 얘를 겉을 미분하면서 n 플러스 1이 나갔을 거예요. 나갔다고 하니까 여기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얘를 한번 미분하면 사라지면서 ax 플러스 b의 n제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었어요. 이 친구를 끄집어내서 한 번 더 미분했죠. 그럼 뭐가 튀어나왔겠습니까? a가 튀어나왔을까? 근데 그 a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a분의 1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 친구를 미분하면, 이 친구를 미분하면 n 플러스를 튀어나가면서 n이 생기고, 다시 속에 있는 걸 미분하면 a가 튀어나가면서 약분되어서 딱 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만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인티그랄 2x 플러스 3의 5제곱을 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고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3에서 하나가 늘어났어야 돼요. 6제곱으로. 그럼 얘를 다시 6으로 나눠줘야 돼. 얘를 미분했다 생각을 하면 얘를 미분하면 탁 튀어나가고 5제곱 되는데 이 속에 있는 것도 미분해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는 그 미분에서 또 나왔는데 상수가 돼야 되니까 얘로 다시 나눠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성질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상수항이 곱해져 있으면요. 상수 곱해져 있으면 이 상수는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시그마에서도 그럴 거야. 이게 다네요. 이제는 이제 계산 연습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 아직도 그 시그마 안 배우는데 어떡해요? 아, 전에 친구 나갈 때 네. 앞까지만 했어요. 아, 너? 네.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학원에 자주 오시면 내가 자주 해드릴 테니까. 시그마 부분이 만약에 많이 어려워서 못 따라갔다. 다른 친구도 거의 대부분 기억을 못 할 거 있을 거 하겠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평일에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 좀 더 일찍 오시면은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때 좀 같이 살펴보시면 돼요. 시그마가 어려워요, 거기가. 수원 진도가 문제인데. 근데 또 한국하우스 활용까지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너무 내일 수요 바로 나갈 거예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시그마까지. 와. 네. 하나씩 해보자. 개념 컷컷. 괜히 웃으니까. 주식이 왜 저러지? 개컷. 자, 1번.